2017년 12월 20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추진, 출산휴가 증가, 성범죄 등을 다루는 정책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ECD 내 대한민국의 여성 고용률과 낮은 임금을 감안해 대한민국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성평등,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외치며 성평등 시민의식의 성숙, 고용과 사회 참여의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을 4대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단어는 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하여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문과 수차례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인 인권과 평등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성평등 인권 보장에 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똑같이 왜 이렇게 예민하냐,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릅니다. 먼저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평등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gender equality라고 하는데 여기서 gender란 사회적 성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성과 성 역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젠더, 즉 성이란 자신이 후천적으로 선택하는 성 정체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남녀를 포함한 수십 개의 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게이, 트랜스젠더, 소아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등등 모든 성의 취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 즉 메인스트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수십 개의 모든 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녀 화장실과 목욕탕이 사라지고 대신 성중립 화장실이 생기고 샤워실도 남녀가 같이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동성 간의 결혼, 동성 간 성교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강남역 남녀 공용 화장실 사건을 잊으셨나요? 성평등 정책을 통해 여성의 안전이, 지위가 보장될까요? 오히려 남성과 같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쓰고 어렸을 때부터 남녀의 올바른 성을 배우지 못함으로 발생한 성범죄와 가치관 혼란 등으로 여성들은 더욱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빠와 엄마로 구성된 가족을 파괴하고 게이 부모, 레즈비언 부모, 일부 다처제 가족 등 비정상적인 가족 종류에 대해 가르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 성인들 세대의 가족 붕괴,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폐함은 이루 말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의 종류에 대해 배움으로써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성평등 정책을 장려하고 차별금지, 인권보호 등의 이름으로 동성애 축제 또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과 관련된 미디어 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성소수자들로 인한 성범죄율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물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원래의 목적대로 여성, 청소년, 가족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십시오. 더 이상 수십 개의 성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